아니에요, 선생님?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이론 5가지. 근데 사실 시험 문제는 딱히 딱 나온다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오느냐, 선생님.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게 나오는데 네. 네. 잠깐만요. 제가 또 뭘 네. 어떤 게 나오는데라고 생각하시면 딱 이론은 아코디언 새로 오신 분이죠. 네. 네. 좋아요. 네. 선생님. 네. 9시 5 분이 아닌 게 어디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럭키 비키예요. 네. 제가 다시 저희 지금 제가 카톡방에다 올려 드린 요거 PPT 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론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와요, 선생님. 그러니까 찍으셔서도 맞히셔야 돼요. 찍으셔서도 맞춰야 된다. 어떻게 찍느냐? 네, 반드시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가격 나오면 수레바퀴. 네, 고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가격 나오면 수레바퀴. 그쵸? 그다음에 제품 구색 나오면 뭘까요? 선생님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제품 구색 나오면 아코디언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제품 구색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와요, 선생님. 저는 제가 이 중에는 또 더 똘똘하신 분 계셔 가지고 "2 급도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부할 수 있게 도와는 드릴게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특강을 할 수는 없어요. 2 급은 그냥 혼자 공부하시면서 유튜브 보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고 또 네, 그만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뷰티 쪽에서는. 그러니까 상급에 대한 서비스나 머천다이징이나 이런 거 공부하시면서 컬러리스트 좀 하실 수 있게 그리고 기능사 좀 따실 수 있게 고렇게 해서 배움, 나눔, 퍼스널 컬러나 이런 거 좀 하실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 좀 해 드리려고요. CS라고 하는 네,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는 이거랑 내용이 되게 많이 겹쳐요. 그래서 서비스나 고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쉬워요. 네, 자격증으로 제가 많이 안 치지만 저도 땄어요. 네. 왜 땄나요? 네, 학생분들 강의하면서 저도 같이 시험 봐서 땄어요. 자, 요거 5개 중에 사실은 진공 이론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4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 똑똑한 또 우리 네, 1 학년 친구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진공 이론은 뭐예요?" 라고.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들 청소기 하시죠? 청소기. 청소기 뭐라고 하세요? 청소기 로봇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청소기를 vacuum cleaner라고 그래요. vacuum이라는 게 뭐냐면 진공 상태예요. 이 진공이 뭐냐면 모든 걸 다 빨아들여. 그러니까 뭐냐면 네. 모두가 다 고가로 가거나 요즘같이 경기의 불황이고면 다 저가로 가요. 그래서 요새는 올리브영의 최대 적은 다이소라고 할 정도로 다 저가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가성비를 따지고 있을 때 위에 있는 고가가 비어요. 그쵸? 아니면 경기가 좋거나 또 사람들이 워너비로 내 브랜드 자체를 되게 위로 맞춘다라고 그러면 모두가 고가를 선호하니까 또 저가가 비어요. 이런 식으로 진공이라는 건 아무도 벼서 그 시장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컬러로 얘기하면 블루 오션 같은 그쵸? 레드 오션은 꽉 차 있는 건데 어디 수영장 가도 꽉 차 있는 것이 레드 오션이라면 아무도 없는 데가 빈 공간 그쵸? 진공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거기가 네, 블루 오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는 많이 안 나와요. 뭐 리슨 뭐 이러면서 오늘 이름도 되던데 네, 그 이름으로는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공부하시지 말고 상급은 약간 겉핥기식인데 완벽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유통의 차이를 알고 있느냐, 유통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늘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유통은 시간, 장소, 그쵸? 시간, 장소, 소유의 형태의 불일치를 극복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도매랑 소매가 유통이에요. 그쵸? 그 중간자니까. 중간자를 끼는 이유는 거래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거래 횟수를 줄이면 뭐가 주는데 가격이 줄겠죠.
네. 왜냐하면 사람이 적게 끼면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인건비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계속 내가 김밥 싸려고 달걀을 100개 구매를 안 하고도 네. 늘 매일마다 신선한 달걀 20 개씩을 받을 수 있는 거래처가 나에게 계속 20 개씩을 네. 어떤 때는 올랐다 어떤 때는 내려갔다 그런 가격이 아니라 스테딜리 꾸준한 가격으로 주면 제가 재고도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 네. 부담이 없잖아요. 그쵸? 늘 얘가 약속한 대로 주면 서로 간에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상이 개입하는 게 좋고 제가 혼자 가서 달걀을 하나 사는 것보다 중간상이 도매로 왕창 싸게 사서 같이 옆에 집이랑 10군데를 나눠주면 가격이 마진이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마진이라는 건 영업이익이니까 박리다매처럼 할인전처럼 구색이 많게끔 딱 해가지고 10집을 묶어서 팔면 내가 2,500원에 살 달걀이 2,000원까지 내려가니까 그만큼 구색을 갖추는데도 그렇고 가격이 내려가니까 저한테 들어가는 변동비에 있어서 그러니까 물건 단가가 내려가니까 저한테는 마진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수레바퀴 이론하고 뭐하고 비슷하냐면 수명 주기하고 비슷해요. 선생님 늘 말하지만 아이에서 어른까지 있다 그러면 그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굴곡이 있잖아요. 라이프 사이클처럼. 그 굴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케팅이나 네, 이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고객의 니즈라는 거 있잖아요. 이 니즈는 제가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게 필요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어떤 때 필요하세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아 뭐가 필요해? 그럼 지금 네 커피를 마셔야 돼요. 따뜻한 물을 마셔야지 콧물이 안 흘려요. 근데 감기는 다 낫는데 비염처럼 이상하게 목이 안 나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제 몸에 지금 커피나 이 물이 부족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에서 오는 이 니즈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나 경쟁 심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진화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스님, 예전보다 우리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로봇이 다 나오면 이제 사람은 노는 거다. 그때 되면은 어떻게 잘 노냐. 네. 어떻게 잘 놀고 로봇을 일시키느냐.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인간이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창의적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편의점. 그러면 고회전율일까요? 맞아요. 고마진일까요? 맞아요. 늘 고회전, 고마진 그러면은 꼭 백화점 떠올리시는데 아니에요. 백화점엔 사람이 없어요. 그쵸? 선생님 새벽 2시든 네. 선생님 집 바로 코앞에 엎어지면 코어 닿는 시장과 장소의 효용이 있는 데는 바로 편의점이에요. 거기는 격자형 VMD를 한다 그랬죠. 비주얼 머천다이징 상품화를 한다 그랬죠. 좁죠. 선생님 거기 가서 쇼핑 많이 할 수 있어요? 상품 구색이 다 갖춰져 있어요? 네. 그리고 막 바나나 우유 10가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얇죠. 그래서 선생님은 거기서 샴푸 종류도 오래 많이 못 사요. 치약도 못 사요. 그냥 있는 거 중에 골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진율이 높아요. 비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선생님 새벽 2시 가서 사니까 네, 집 앞에서 사니까 차 타고 안 가니까 그 편의성 때문에 선생님은 바나나 우유를 다른 데 이마트 가면 1,000원에 살 거를 1,800원까지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요새 하는 것은 번들 상품처럼 3+1로 3개 사면 하나 공짜 이런 걸로 가격을 낮춰서 사람들을 혼돈하게 하지만 편의점이 가격이 많이 낮춰졌다. 왜 그럴까? 편의점은 시간과 장소의 효용이 있다. 고회전율, 고마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 그래서 편의품, 제가 계속 얘기해요. 전속적 유통 경로는 전문품. 그쵸? 어디랑 해당이 될까요? 백화점이나 전문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선매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택적 유통 경로예요.
그러면 편의품은 뭘까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을 해도 선생님이 편의품, 그럼 선생님은 지금 집, 집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개방적 유통 경로, 그 다음에 집약적 유통 경로, 이 말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품 구색이다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아코디언이다. 아코디언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말 그대로 상품의 폭을 줄였다. 그럼 무조건 전문품이에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킬러. 올리브 영에서 속옷도 팔고, 네, 선생님 정육점도 팔아요? 고기도 팔아요? 아니잖아요. 딱 뷰티에 대한 것만 팔고, 화장품 팔고, 그 다음에 또 약도 팔죠. 그러니까 올리브 영은 그런 과자도 물론 팔죠. 그렇죠? 그렇지만 올리브 영이 정육점처럼 뭐 식품 모든 걸 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바로 이게 카테고리 킬러예요. 그러니까 폭이 좁다라는 거예요. 폭이 좁은데 전문품하고 다른 건 가격이 싸다라는 거죠. 가격이 싼 거는 선생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마진이 많이 남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주셔야지 된다. 카테고리 킬러는 이제 나올 때쯤 됐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온 오프라인에서 융합으로, 그래서 온 오프라인, 뭐 옴니 채널, 뭐 이렇게 해서 멀티 채널 그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가격, 저서비스, 저지위. 그러니까 뭐냐면 진입할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도 많지 않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그쵸? 맥레이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진입하는데 막 비싸게 해요? 고가로? 아니죠. 저희 대부분 예산 맞추잖아요. 예산 맞출 때 3개월치의 여유분을 가지고 해야지 빚으로 시작하시면 망한다 그래요. 비즈니스에서는. 그래서 제가 창업도 선생님들 자격증 따고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창업을 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내가 가게를 샵인샵으로 내든 어쨌든 간에 여윳돈이 있어야 돼요. 몇 개월치? 내가 아무 일 안 해도 3개월치의 여비비는 가지고 계시고 시작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 가격으로 침투해요.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는 가장 중요한 게 수레바퀴가 뭔지 아시죠? 우리 마차 끄는 바퀴예요. 그러면 이 바퀴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럼 나무 바퀴로 돼 있는데 중심에 있잖아요. 중심이 있고 축이 있고 그다음 바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에 진입할 때는 저가격으로 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조금 인지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동네에서 했는데 되게 그 원장님이든 서비스가 좋더라. 그리고 머리를 참 잘한대더라. 메이크업도 잘해주더라. 퍼스널 컬러도 해주더라. 네일도 잘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 그리고 아주 깨끗하더라. 그리고 음료도 주더라. 다른 데는 그 옆에 있는 데는 같은 2층인데도 음료 서비스 안 하는데 여긴 음료도 주고 날짜 예약만 하면 10%더 해줘.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소문이라고 하는 바이럴 마케팅이 나잖아요. 그쵸?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레바퀴 이론은 저가격으로 시작해서 그쵸? 가격을 올려요. 근데 가격을 올리는 건 좋은데 선생님 가격을 많이 올리면 100원 받던 걸 갑자기 150원 받으면 선생님 가요? 안 가죠. 그쵸? 그래서 뭐냐면 너무 고비용으로 올리면 새로운 저가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진입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PLC 이론에서 Product Life Cycle 이론이라고 그러면 이제 성장기, 성숙기라고 그러면 친구들 사귀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컸다. 20세, 15세기가 되면 친구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너 사업 잘 돼? 그럼 나도 그거 해볼까? 대학 나오고 이제 그거 해볼까? 그러면 동업도 하고 그 옆에다 내잖아요. 꼭, 네,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지만 우리 꼭 그 원장님들 계시면 원장님 옆에 있는 실장님 어디에다 샵내요? 꼭 내 옆에다가 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경영 수업할 때 꼭 말해요. 이익 좀 나눠 가지라고. 그쵸?
나만 돈 벌어서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돈 벌게 해 주는 직원들, employee라고 하는 고용인들. 그렇다고 뭐 고용주에 비해서 고용인들이 "내 돈 내놔." 그렇게 데모하는 것도 안 좋지만 그래도 상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걸 왜 배우느냐, 유통을 왜 배우느냐, 그러면 저는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 유통을 배운다 생각해요. 인사가 만사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쓰고 그 사람들이 오래 가서 내 사업을 부흥시켜 줄 때, 그래서 가족하고 하면은 사업이 안 망한다는 이유가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비용의 구조에서 새로운 저가로 업태가 바뀌면, 그러니까 가격에 가장 예민한 게 수레바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수저라고 외우세요. 수저 가격. 이렇게. 네, 수저 가격, 수레바퀴. 수레바퀴에다가 거기에다가 수저 가격 한다고 해서 아, 저 가격으로 시작하는구나. 요렇게 외워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가격에 예민한 거 수레바퀴예요. 네. 대부분 시험이 수레바퀴 아니면 아코디언 나와요. 근데 아코디언은 선생님 그다음 장 보시면 알지만 딱 그림 보면 알잖아요. 피아노 건반에다가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 상품 구색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데 가끔씩 수레바퀴 이론에 제품 구색이라고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제품 구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색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뭐예요? 아코디언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을 할 때는 선생님 그렇잖아요. 사람들 눈치도 없이 그쵸? 그래서 제가 미용실 열 때도 네, 발품 파셔라. 네, 파리바게트 옆에 놓든지 네, 요새 스타벅스는 분리서도 건물 지어가지고 오늘 모 교수님 뭐 아시는 분이 하는데 요새 11%밖에 안 준다고 자기 땅을 가지고 가서 뭐 20년 이렇게 렌트해 주고 11%밖에 안 준다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망하지 않는 게 스타벅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스타벅스 옛날엔 파리바게트였어요. 이 입지 제일 잘 보는 데가. 그랬는데 진짜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면 파리바게트 옆에다가 이거 샵 내면 된다. 왜냐면 걔네가 유동인 거 제일 체크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 건물도 1층 가격하고 2층, 10층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수저 가격 이렇게 해서 수레바퀴는 가격에 예민하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코디언 이거 모르시는 분 없어요. 이거는 어소먼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색이에요, 구색. 그 다음에 제가 이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딱 세 가지가 나와요. 폭, 길이, 깊이. 그쵸? 선생님 다 알고 계세요.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점이라고 하는 거, 제너럴하고 스페셜리티라고 하는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제너럴은 다양한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편의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종합점은 뭘까요? 이 전문점하고 백화점하고 짬뽕해 놓은 거. 네.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 어, 어, 목 너무 아프다. 아, 또 그새, 저 오늘 목소리를 너무 크게 냈나 봐요. 네. 다양한 상품군에서 네, 일반적인 상품들은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옆에 경쟁자들이 되게 많이 끼어들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품이나 모노폴리라고 하는 독과점 있잖아요. 그런 데는 횡포가 심해요. 제가 색종이 얘기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색종이들이요. 횡포가 제일 심해요. 얘네는 그냥 깡패예요, 깡패. 어떤 깡패냐? 그냥 내가 틀려도 '이거 가지고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하게 하는 게 바로 네, 모노폴리의 장점이죠. 네. 왜요? 얘밖에 없으니까. 그럼 몇 개 안 되는데 선생님. 그쵸?
뭐 삼성하고 LG도 그렇게 돼서 인제 애플하고 물론 중국 기업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핸드폰 그러면 뭐 노트북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뭐 자동차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업체가 막 들어와서 근데 인제는 새로운 업체가 만들 수도 있어요. 날아다니는 차든 뭐든. 그쵸?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지만 거기에서 본다 그러면 높은 전문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전속적 유통 경로, 종합은 다시 다양한 상품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이 회귀가 뭘까요? 바로 정반합 이론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들이 아코디언 그러면 뭘요? 어솔먼트라고 하는 상품 구색.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정반합 그러면 해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해겔은 뭐냐라고 하면 네, 변증법이에요. 선생님, 우리 이제 나오지만 선생님 보세요. 정반이 뭐냐면 thesis가 원래 논문이라는 뜻도 있고요. antithetis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아까 수레바퀴가 저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저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선생님, 백화점은요, 어떤 서비스예요? 아까 전문품보다 다양하게 구색을 갖춘다 그랬잖아요. 백화점에는. 그쵸? 그렇지만 고마진일까요? 네. 근데 회전율은 적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백화점에는 누가 왔다 그럼 걔한테 자리세 15%를 받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가는 건 모두 다 비싸요. 그쵸? 그런데 기존 업태와 반대되는 업체가 옆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쵸? 이를테면 일산에 지금은 홈플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지금 홈플러스가 퇴출돼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네. 현대백화점 킨텍스하고 현대 그 홈플러스하고 같이 지하 1층에 상품 구색을 같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리고 스타필드 생각하시면 되겠다. 스타필드도 네, 이트레이더스하고 그쵸? 그다음에 이마트하고 같이 놓거나 아니면 노브랜드하고 같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트레이더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또 미국의 샘스처럼 그쵸? 우리 창고형처럼 스님들 왜 35,000원 내고 그거 가잖아요. 의정부에도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영등포랑 일산에도 있는데 코스코 왜 회원제 창고형 마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파레티나 이런 걸로 대형으로 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걸로 박리다매라고 하는 거 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그러니까 창고형 매장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백화점 옆에 할인점을 두는데 이거 두 개가 하나는 저가고 하나는 고가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짬뽕해서 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뭔가가 돌연변이처럼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뭘까요? 네. 새로운 형태의 업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테니까 이런 거예요. 백화점처럼 명품 샵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쵸? 그다음에 완전 저가처럼 또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동네에 따라서 뭐 부천에 사시는 선생님이나 일산에 사시는 분들 중에 백화점은 아닌데 그렇다고 네, 이마트는 아닌 그쵸? 할인점은 아닌데 명품도 팔아. 뭐 이런 거. 그게 뉴코아나 뭐 이랜드나 뭐 저기 세이브존이나 이런 식으로 양판점이라 그러죠. 제너럴 스토어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같이 경쟁해서 서로의 장점을 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 그래서 트레이더스를 만들어서도 엄청 손해를 봤대요. 누가? 네, 제이모 씨가. 네, 이마트에서. 그래서 하는 일이나 똑바로 하지. 그쵸? G마켓, 옥션 이런 거 다 사고 쿠팡한테 뺏기고 그래서 마켓 시어가 엄청 떨어졌었는데 요새는 조금 많이 회복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백큐미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수레바퀴 이론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고급화 전략을 취하면 상대적으로 저가의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혁신적인 소외 이런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옛날에 다이소에서 약 판다고 선생님 약 사 드셨어요? 근데 요새 약 사 드시잖아요. 속옷도 팔잖아요, 다이소에서. 그쵸? 옷도 팔아요. 그쵸? 그래서 옷도 5,000원에 팔아요, 선생님. 그러면 누가 5,000원에 다이소에서 옷 사. 근데 너무 훌륭해요. 그쵸?
다이소에서 옷도 팔고 네. 또 심지어 대웅이라고 하는 큰 회사 제품에 약도 팔아요. 근데 선생님 아시죠? 다이소에서 파는 약들은 구람 수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파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상처 나는 그런 뭐 연고들 있잖아요. 그런 뭐 연고도 다이소 연고는 들어있는 구람 수가 더 적어요. 그쵸? 그다음 약국에서 파는 게 훨씬 더 구람 수가 많이 들어있는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다이소에서도 판매하는 게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통체인이 다이소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동네에도 몇 개씩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갖다가 다 상품 구색을 갖춰서 다 깔아 놓는 거야. 그쵸? 그러면 선생님 거기 가서 약도 사 먹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화장실 가야 돼." 그러면 막 거기 가서 네. 약도 주시고 급한 경우에는 네 감기약도 사서 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수명 주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거 아까 PLC 이론하고 뭐하고 같았어요? 수레바퀴하고 똑같죠? 수레바퀴도 도입기, 성장기, 쇠퇴기. 그쵸? 세 개로 나누는데 이거에서 성장, 성숙이에요. 더 꼭지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야. 그쵸? 성장, 성숙이에요. 근데 경쟁자가 진입하는 시기가 성장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짝퉁 제품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고급스러운 단어로 미투 제품이라 그래요. 그쵸? 우리가 뭐 4초 만에 한 병씩 팔린다는 네, 뭐 에스테로더의 그 갈색병. 그쵸? 그다음에 뭐 피테라 에센스라고 그래서 SK2라고 하는 거기. 그쵸? 뭐 맥주 효모에서 한 그런 것들을 봤더니 네, 그런 와인이나 효모에서 나온 것들이 피부에 좋았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을 그렇게 경쟁자가 몸에 좀 매실처럼 내가 개발을 했는데 그거보다 가격 낮춰가지고 그냥 경쟁자가 치고 들어오면 연구비를 다 못 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이익을 다 가져올 수 없죠. 이 경쟁이 심화되니까. 그쵸? 그래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조야. 의정부 부대찌개는 내가 원조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조인 걸 어떻게 차이를 두느냐라고 하는 차이를 꼭 봐주실 수 있게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태기에는 새로운 업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또 스타나 뭐 캐시카우나 별이나 뭐 이렇게 해서 공부하셔야 돼. 스타가 별이죠, 참. 네. 퀘스천이나 뭐 이렇게 해서 배우는데요. 그건 마케팅 용어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요, 선생님.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을 해 두셔라. 이게 꼭 나와요. 그래서 자, 정리해요. 말씀드렸죠? 수레바퀴 그러면 수저 가격. 수저 가격 이렇게 외우세요. 그쵸? 아코디언 그럼 뭐예요? 폭 상품 구색 폭. 선생님 저도 이렇게 수업하기 싫어요. 근데 선생님들 기억하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저도 캐릭터 이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선생님. 정반합 그럼 백화점, 할인점, 트레이더스 이렇게 정반합 새로운 게 띵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귀요미가 아니라 1 더하기 2인데 그쵸? 1 더하기 2는 3이어야 되는데 4가 나온다든가 1이 나온다든가 새로운 신규 업태가 나오는 게 정반합이에요. 우리가 철학에서 변증법적 이론이죠. 그러니까 A다 B다 그랬는데 갑자기 C가 툭 튀어나오는 거. 그게 정반합이에요. 그쵸? 반대 이렇게. 근데 새로운 게 나와. 그쵸? 이런 게 바로 정반합이다. 진공 이론은 시장 공백이 생겨. 다 싸구려로 봐. 그러니까 고급화 전략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이소 같은 거나 올리브영도 그렇고 그렇게 될까 싶었지만 요새 올리브영 중에서도 고가 라인에 뭐 퍼스널 컬러도 진단해주고 막, 네, 막 섞어주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막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거 봐주셔야 돼요, 선생님. 자, 말씀드렸죠? 가격, 구색, 정반합, 옴니 채널, 장점을 결합한 온, 어프. 뭐라고요? 선생님? 옴니, 온, 어프 섞어요.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서 선생님들 다 풀어봤어. 네. 아니야. 막 이러시지 마세요, 선생님. 진짜 중요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아코디언 뭐예요? 네. 아코디언 상품 구색. 그쵸? 수레바퀴 저가 요렇게. 아 이건 틀리면 진짜 네 안 돼요 선생님. 제가 열받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안 틀리게. 요것만 틀리시면 100점 맞아요. 네. 진짜예요. 어머 얘도 돌아간다. 네 선생님. 음. 네. 저도 진심이에요 선생님들한테. 그쵸? 이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도대체 45문제 뭐 나오냐.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도 난 도대체 공부를 해도 뭔지 모르겠다. 예? 그럼 제가 진짜 답답해지는 게 유통의 정의하고 효용하고 그쵸? 상품 믹스 이 바보야. 상품 믹스가 나온다.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 다 아시죠? 네. 상품 폭이에요. 딱 깔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전자랜드 폭이 넓을까요? 선생님 아니에요. 전자랜드는 전자제품만 팔잖아. 거기에서 속옷 안 팔잖아요. 네? 정육점 팔아요? 안 팔잖아. 그럼 폭이 넓지 않아. 그쵸? 네. 그런데 백화점 보세요. 1층부터 10층까지 없는 게 없어. 다 골라. 그쵸?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 킬러를 맞춰서 쫙 깔아 놓는 거야, 결국은. 그런데 그중에 특출난 뭐, 싼 거를 딱 뽑아서 올리브영처럼 하나의 전문점을 만드는 게 뭐야? 카테고리 킬러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깊이예요, 깊이. 그쵸? 이 깊이는 뭘까요? 사이즈든 여성 남성이든 금은빵이다라고 생각하면 자 제가 아는 교수님 되게 웃긴 얘기 하나만 해드리면 네 사부님하고 있었던 얘기인데 대전에 제일 유명한 빵집 선생님들 아시죠? 성심당 그쵸? 근데 시흥에는 네 금은빵 집이 성심당이 있대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시흥의 교수님하고 얘기하니까 네 사부님이 네, 빵을 사오셨다는 거예요. 성심당에서. 대전에 유명한 빵집 있잖아요. 성심당에서. 네. 그래서 빵을 샀는데 그 교수님은 동네에 계신 성심당만 아셔서 금 사준 줄 알고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집 아니에요? 라고 하고 웃은 적이 있어요. 그쵸? 빵집이든 금은방이든 그건 상품의 폭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선생님. 제발요. 좁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계열의 수. 네. 어떻게 볼까요? 폭계열이라고 할 거예요. 개폭이라고 하실 거예요. 이런 개폭 같은 인간. 그쵸? 수깁이라고 하실 거예요. 깁수라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외우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수직적인 거예요. 그쵸? 이 폭이 좁으면 전문품. 전문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폭이 좁고 깊이가 깊다. 요것만 외우시면 끝인데. 그쵸? 그러니까 전자제품 가면 우리 전자상가 같은 데 가면 상품의 폭이 좁고 그쵸? 삼성 애플폰만 팔잖아. 거기에서 그쵸? 사이즈가 S24, 26, 20 뭐 그쵸? 뭐 폴드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카테고리 킬러는 깊이가 깊다. 전문품은 깊이가 깊다. 이거 틀리시면 정말 째려봐야 돼요. 선생님 이거 틀리면 떨어져. 네. 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거 틀리면 떨어져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네. 진짜 이거 틀리면 답도 없어요, 선생님. 그쵸? 그러니까 전문품, 그럼 전속적,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폭은 좁고 깊이는 깊고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어려울까요? 선생님? 네. 어렵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그쵸? 제품 총수. 네. 선생님 더 하다가는 제가 쓰러질 거 아니 수업을 더 하다는 게 아니라 폭, 깊이, 길이는 이거 틀리실까 봐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선생님 유통관리사 방에다가 따로 정리해서 선생님 시험 가는 날 보라고 거기에다 따로 PPT를 해서 띄웠어요. 왜 그럴까요? 한정아 친절해서
한정화가 멍청해서? 아니면 한정화가 시간이 남아서? 아니요. 나중 되면 헷갈릴 수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 킬러, 폭, 깊이, 길이 요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쵸? 그러면 폭은 뭐다? 그러면 화장품, 올리브영, 그러면 화장품만 팔아. 폭은 좁아. 그쵸? 깊이는 22호, 22호, 여성, 남성 해가지고 다 전 계열의 모래 사이즈 변종 수가 깊이예요. 길이는 뭐예요?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이렇게 해서 전체 시장 점유율 외형 결정을 하는 길이에요. 그쵸? 이 길이나 폭이 넓으면 편의점에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백화점이나 할인점이나 넓겠지, 선생님. 네. 제발, 틀리지 마! 네. 그래서 길이가 길면, 네. 만족도는 높으나, 그쵸. 선생님 쓸데없는 게 많으니까. 네. 재고 비용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편의점은 재고가 쌓일 일이 없잖아, 선생님. 왜요? 회전율도 좋지만 상품이 별로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개 없으면 그냥 갖다 살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생수 브랜드만 한 100개야. 선생님 보면서, 오늘은 어느 생수 마실까? 네. 그거 고른다고 생각하세요. 그 소비자한테 만약에, 선택을 못 받으면, 선생님, 가격이 비싼 거 하나, 싼 거 하나, 이런 적 있으시지 않아요? 저도 물 싸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가서 거기 뭐 콘도든 어디 놀러 가면 거기가 물가가 제일 비싸잖아요. 물 같은 거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사 먹는 거 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져가시는 게 더 쌀 수 있지만 좀 급하고 내가 또 마시고 싶으면 거기 가서 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할인 마켓이 쌀까요? 그렇진 않죠. 싸게 놓으면 안 되죠. 거기는. 네, 매일 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신 또 다른 거는 특산물 같은 건 쌀 수 있죠. 네. 근데 네, 선생님, 바다가 있는 데가 회가 쌀까요? 바다가 없는 산이 많은 데가 회가 쌀까요? 당연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이케아 그러면 선생님 이제 막 튀어나와야 돼. 루프형 하고 그쵸? 명품 그럼 뭐예요? 자유형 이렇게 띄워 넣으세요. 골드라인 70에서 150 막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보시면 네. 여기에서 카테고리 킬러는 보세요. 깊고 넓게라고 말씀드렸어요. 깊고 넓게. 넓게라는 것이 이 wide라고 본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화장품에 대한 거잖아요. 화장품. 그러니까 길이가 긴 거예요. 길이가 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킬이라고 하는 건 강한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이케아, 토이저러스, 하이마트. 그러니까 폭은 좁고 네. 왜냐하면 가구만 팔잖아. 이케아에 막 정육점 팔아? 네. 토이저러스에 왕구만 팔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걸 생각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것만 파니까 네. 의자도 1 인용, 2 인용, 3 인용 이런 식으로 길게 깊이가 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가구라는 거에서 품목이 많은 거잖아요. 그쵸? 네. 길이가 긴 거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할인점 폭 깊이 저가격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가격은 제네릭 그쵸? 그 다음에 PB 그 다음에 MB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저가격 전체기 카테고리 킬러예요. 그냥 구색을 맞춰 놓는 거예요. 카테고리 킬러는. 네. 그래서 이마트에서 수영복도 팔고 네. 피아노도 팔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사진 않잖아요, 쌤. 무비 있어. 너무 중요합니다. 쌤, 도대체 뭐가 나오는 거야? 제가 어제, 오늘, 그제 찍는 것만 해도 30개 넘어요, 선생님. 100점 맞지 말고 60점만 간신히 넘어주세요. 네. 말씀드렸죠? 건물이나 유니폼 되게 멋진 남자가 유니폼 깨끗하게 입어보세요. 그리고 거기가 미슐랭이래요, 선생님. 고가 지불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서비스 품질을 우리는 이 무형성이라고 해서 형태가 없다 그러지만 형태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 받는 매너나 전화도 먼저 끊지 않잖아요. 끊고 나서 3초. 그쵸? 333 기억나시죠? 30초 3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스님이 다 푸실 수 있고 제일 긴 게 정답이라고 하고 생각하세요. 모두 뭐뭐만 뭐 이런 거들만 찍어도 다 맞아. 그날. 그쵸? 국가시험은 그리고 번호가 대부분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찍으실 때 너무 3번만 많은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대략 맞춰보세요. 네. 그러니까 4번이 너무 많았어. 그러면은 찍는 건 다 2번이나 3번 고루해서 한 45문제니까 9개씩 있겠다 생각하고 맞춰주세요. 근데 뭐 네, 8개, 10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 그렇다고, 딱 9개인데, 어떡하지? 하다가 다 틀리시지 마시고요, 선생님. 그냥 느낌대로 찍어주세요. 네. 시간 금방 가요. 네. 좀 부족하진 않아요, 선생님. 왜냐면 되게 빨리 푸실 수 있으니까. 포피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게 틀리실까요? 약속, 그럼 신뢰성이에요. 그쵸? 빠르게, 신속한 서비스 대응성이에요. 그쵸? 그 다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직원의 지식, 예절, 신뢰.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니까 신뢰성이라고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너무 슬퍼요, 저는. 그쵸? 네. 고객이 엘러지가 있거나 먹지 못하는 음식이거나 그렇잖아요. 저희가 피부할 때도 두피에 상처가 있거나 그런 거는 개별적 관심이나 배려가 있어야 되죠. 네. 그다음에 유용성은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물리적 외향. 그쵸? 스님도 기왕이면 하고 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 품질에서 신뢰성 그럼 뭐예요? 음, 약속을 정확히 수행. 이게 중요해요. 네. 그게 신뢰예요. reliability. 그쵸? 대응은 빨리, 빨리 이거예요. 확신 그럼 뭐예요? 지식 예절.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에서는 카시라는 게 나왔어요. 카시. 선생님 이거 우리 NCS에서도 나오는데 이거 말 안 해도 선생님 아실 것 같아요. 자, 카시가 뭐냐? 그러면 K가 이거 끝나고 제가 적어 드릴게요. K가 뭐냐면 지식이에요. 그쵸? 네. 카시. 갑자기. A는 뭘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A가. 그쵸? 왜 이러죠, 제가. 그쵸? 지식이에요. 네. 그다음에 A. 네. 카시니까. A. S가 스킬이에요. 그쵸? 네. A가 생각이 안 나요. 그다음에 H가 헤빗이에요. 저 요새 이상하게 하나씩이 생각이 안 나요. A를 찾아보세요. KASH. 그래서 지식, 태도, 애티튜드죠. 제가 미쳤나 봐요, 선생님. 애티튜드예요. 네. 이렇게. 태도라 그러고 애티튜드라고 영어를 모르는 거는 또 뭘까요, 선생님? 사실 이렇게 혼자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도 얼굴 이래도 뵈야 되는데 얼굴도 이렇게 밑으로 가려놓고 화면 막을까 봐 제가 이러니까 요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요 생각을 해 주셔라. 네. 그래서 우리 인제 인구 통계학적으로 요렇게 변하고 있다 트렌드가. 그쵸. D2C라는 건 direct to customer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조사에서 고객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D2C라는 게.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에게 가는 게 소매상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제조사에서부터 고객에게 뭘 넘기느냐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밭에 있던 수박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 최소화를 하면 곱하기가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거래하면 25개가 내가 중간상으로 껴. 그러면 내가 중간상으로 끼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선생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5명. 그쵸? 5개 플러스 5개. 그러니까 10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뭐냐면 5개의 거래와 5개. 그러니까 25개 해야 될 게 10개만 하는 거니까 25분의 10이니까 스님 100으로 곱해 보세요. 그러니까 40%가 주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CSV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갑질, 근절, 그쵸? 에이전트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거간 중요해요. 거간 들어보셨어요? 거간이나 벤더는 선생님이 상식적으로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거간은 부동산 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을 붙여서 얘랑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 거간이에요. 브로커예요. 미국에는 이 브로커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한국도 나쁘게 쓰시면 안 돼요. 얘랑. 근데 이 거간은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내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다고 내 집이 부동산께 되나요? 아니에요. 네.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소유권은 안 넘어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까 가격이라고 그러면 수레바퀴. 그죠? 상품 구색이라 그러면 아코디언. 이것처럼 딱딱 집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100점 맞으려고 그러면 8대 권리 있었잖아요. 교육받을 권리, 환경적 권리, 단체로 교섭할 권리. 그쵸? 네. 싸게 살 권리 뭐 이렇게 그쵸. 근데 반드시 제일 싸게 살 권리는 아니죠. 그쵸. 정보를 받아야 될 권리 뭐 그쵸. 그런 권리들. 네, 30일 이내 최대 60일까지 그쵸. 그래서 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못 들어가요. 그쵸. 다 알고 계세요. 네. 주간사 분업 말씀드렸죠. 직접 거래 8에 16회 50%가 감소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4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최소화의 법칙. 그쵸? 그 다음에 집중 준비, 분업, 변동비 우위. 와, 진짜 너무 많이 해서 선생님. 네. 힘들어요. 네. 그래서 뭐예요? 넓은 구색, 종합점. 그쵸? 커다랗게 차려. 뿅 하고 늘어나요, 아코디언이. 그랬다가 좁아져. 전문점. 네. 그쵸? 그러니까 종전백 이렇게 하든 네. 그러니까 상품 구색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품 구색이라는 말은 넓게 깔아놔. 그다음에 전문점으로 가. 그게 바로 카테고리 킬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깔아놨더니 뷰티만 모으고 싶어. 그래서 미국에선 뷰티만 모아서 이걸 네, 미국 가시면 왜 일본도 그렇잖아요. 드럭스토어이라고 해서 드러그가 약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약사법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게. 한번 어디에 생겼다고 그러긴 하던데 약 싸게 파는데. 근데 우리는 prescription이라고 해서 처방전이 있어야지 사고 막 이러는데 스님들 막 일본 가시면은 약 엄청 많이 사지 않으세요? 미국도 그렇고. 저는 좀 사는 편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후요하브 리테일링의 가장 중요한 건 가격. 가격이 처음 들어갈 땐 뭐예요? 눈치를 봐야죠. 그쵸? 성장하죠. 그럼 고비용이 구조화돼요. 그럼 다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그럼 얘 때문에 가격을 또 내려야 되는 그게 돌고 그쵸? 들국화 노래처럼 다시 돌고 그게 그 가격이다. 진공은 비어있는 대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요것도 많이 나와요, 선생님. 요거 외워주세요. 특히 한정 서비스. 한정이라는 건 뭘까요? 한정화가 아니라 한정 그럼 뭐예요? 리미티드 서비스잖아요. 그쵸? 저희 딸이 오늘 착하게 네, 버스를 타고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선생님들하고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정 서비스다 그러면 리미티드 서비스예요. 그래서 캐시 캐리예요. 이거 뭐냐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오는 거죠. 요새 이런 거 D2C 되게 많아요, 선생님. 그래서 왜 공동구매처럼 해서 싸게 하면서 네. 현금으로 얼마 내세요. 그럼 쌀을 싸게 해서 미리 예약 받아가지고 주문 때리는 거. 그게 현금 거래예요. 그쵸? 그 다음에 트럭으로 네, 우리 집까지. 그래서 쿠팡에서도 제가 아는 교수님은 쿠팡에서 잡어 같은 거 있잖아요. 잡어. 그러니까 이렇게 배에서 잡아가지고
네. 신선하게 그거를 그냥 바로 산지 직송해서 소금 뿌리거나 소금 안 뿌려서도 그냥 바로 올리는 것도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손질을 해서 파냐 그럼 10,000원이 더 추가된대요. 그렇지 않고 손질을 안 한다. 그러면은 네 본인이 와서 손질해야 된다고 막 손 다 비시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쵸. 남편 사랑해서 그렇게까지 또 요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남편을 사랑하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손질을 하면 형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새우 까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우를 검정색 봉다리에다 그냥 넣어서 20 마리를 펄럭펄럭 뛰고 있는 새우를 먹으면 네 그게 30,000원이지만 그쵸? 그거를 예쁘게 까서 냉동을 해 놨다가 칵테일 소스랑 묶어서 5 마리에 10,000원씩 팔면 "스님 30 마리면 스님 더 돈 벌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형태? "형태의 효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기억하셔야 돼요. 격자형 그러면 선생님은 편의점, 할인점 생각하시면 돼요. 슈퍼마켓. 좁아 가지고 높은 공간 효율성이죠. 그러니까 제품이 많아요. 구색이 많죠. 그러니까 선생님 재고 관리 용이할 수밖에 없죠. 포스 있고. 그런데 쇼핑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쵸. 그래서 편안하고 명품샵, 부티크라고 하잖아요. 그쵸? 공간 효율성은 낮으나 충동 구매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막 오픈런 시키고 명품 가서 사고 싶다. 그러면 프리 플로우라고 해서 자유형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루프 나오면 뭐예요, 선생님? 다시 돌고 돌고 돌고. 절대로 선생님한테 백화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을 해 주시면 백화점에 없는 거 1 층에 화장실 그다음에 창문도 없잖아요. 선생님 나갈까 봐. 절대 못 나가. 밤 돼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창문 다 가리는 거예요. 시계도 없어요, 백화점에는. 선생님 시계 보고 집에 찢어갈까 봐. 네. 근데 인제 핸드폰이 있어서 선생님 시간 때문에 가실까 봐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 그쵸? 곤돌라가 뭐예요? 곤돌라. 네. 일반적인 선반 진열이 곤돌라예요. 아일랜드는 아시잖아요. 이걸 아이슬란드 읽으시지 말고 아일랜드, 제주 아일랜드 읽으자. 제주 아이슬란드는 저기 영국 가셔야 돼요. 그쵸? 아일랜드. 그쵸? 그래서 통로 중앙 독립 진열대. 제가 웃기고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다음에 엔드 진열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건물과 건물의 끝에 있잖아요. 벽과 벽이 마주치는데. 그쵸? 거기에다가 딱 놓으면은 사람의 주목도가 그렇잖아요. 끝에 있는 애한테 관심이 가잖아요. 그쵸? 그다음은 뭐예요? 싸다 싸 하고 바구니째 이렇게 저렴하게 옷도 쌓아 놓고 파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대량 판매죠. 싸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벌크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 번들은 2-3개 묶어 놓고 파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통째로 파는 것도 있잖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벌크로 팔아서 덜어서 파는 거. 저는 인제 네 초개인화가 되면 이 벌크에서 화장품 덜어서 팔 것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POP 구매 시점 광고. 이건 아무 데나 할 수 있죠. 벽면에도 붙일 수 있고 사람 눈높이에 맞게끔 붙이는 거예요. Point of purchase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atmosphere이라고 얘기하죠. 조명이나 향기나 음악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 주실 수 있죠. 네. 선생님 네. 말해 못해. 지금 33 부터 계속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했어 앞에서. 다 아실 거라고 여기다 별표 쳐 놓고 그러니까 오늘에서 시험 문제 저는 10 문제 이상 나온다고 봐요. 에이드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에이드마. 그쵸? 에이드마 뭐가 빠졌어요? AID. 네. M이 빠졌어요. 메모리. 그다음에 confidence 광고에. 그쵸? 꼭 아셔야 돼요. 샘플링 알죠? 이걸로 유명해진 데가 에스테 로더잖아요. 네. 팔아 가지고 그거 샘플 줘 가지고 그쵸? 고거 써 보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 크로스 셀링하고 업셀링도 진짜 많이 나와요 선생님. 네. 그다음에 중간상에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 푸시하는 건 뭐예요 선생님? 푸시라는 건 누구를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풀이라는 건 뭐예요?
직접 광고를 해서 남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직접 광고로 당기는 건 풀이고 푸시는 중간상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빨리 팔아줘. 중간상이 너가 마진 줄 테니까 팔아줘. 그래서 판매 기법에서 크로스는 어떤 거냐라고 생각하면 크로스는 뭐 이런 거죠. 떡볶이 오뎅 같이 파는 거예요. 그쵸? 업셀링은 뭘까요? 네, 그거보다 업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코노믹 탈 거 비즈니스 파는 거 이런 것처럼 그쵸? 하나 파운데이션 살 거 파운데이션하고 뭐 브러쉬까지 같이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 더 품질 상품을 더 크게 해서 파는 거. 그게 업셀링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보너스팩, 서브콜 이거 아까 했죠? 네, CRM 네, 이것도 순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분석해야죠. 그다음에 STP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분화하고 가치 창조, 그다음에 이밸류에이션 이렇게 봐주실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죠. 옴니 아까 얘기했죠. 네, 말이 안 나와요. 옴니는 뭐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네, 벗어 던진다. 두 개를 합쳤어. 옴니. 그쵸? 요즘이 그래요, 사실은. AR이라고 해서 Artificial Reality라고 해서 가상으로 네, 실제 거리 보는 거. 저는 한 내년 올해 안에 이거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요새의 트렌드는 내년까지 또 이 목 위를 지배하는 사람이 모든 걸 갖는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핸드폰도 없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안경 끼고 TV 보고 전화하고 귀로 딱 느끼고 그다음에 앞에 네, TV도 없어진대잖아요. 그쵸? 내 안에는 빅 스크린이 켜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라는 거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고객 관리나 데이터 핵심. 선생님, 포스는 선생님들 계산할 때 내는 계산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고객 데이터 분석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적, 물적, 금융적, 정보적.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정보, 금융. 제일 중요한 거, 네, 동공 흔들리시면 안 되고 그거 관리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된 유통 관리자를 하는구나. 이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네, 그 다음에 요 핵심 요약 42페이지부터는 또 다음이 아니죠? 내일이죠. 내일 할게요, 내일. 네. 내일 해서 선생님들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잘 수업을 들으셨는지 하는데 좀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요 문제 내서 1시간 내에 거기 카톡방에 좀 늦어도 올려드릴 테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